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가 되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네.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정말 그런 많은 얘기가 얘기도 나왔을 뭐 것 많이 같아요. 나왔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좀 건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깝지만 어떤 어르신분이 뭐 치매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점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치매는 이제 그 기억 세포가 파괴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죠. 네. 이 퇴행성 뇌 질환이 치매 말고도 파킨슨병이라는 게 또 있죠. 아, 네. 파킨슨병이요?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손과 발이 떨리거나 몸이 이제 구부정해져서 걷기 힘든 질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 병의 증상을 처음 발견한 의사가 영국 네. 의사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파킨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그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이 병으로 한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사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마이클 제이 폭스도 그렇죠. 이 병 때문에 배우 생활 은퇴를 하고 다시 지금 뭐 복귀를 했죠. 네, 재단을 설립하면서 또 이 병에 대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파킨슨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그럼 파킨슨병의 원인은 좀 치매하고 좀 달라요.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지만은 네, 치매는 기억 세포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파킨슨병은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 세포가 파괴돼서 발병하는 병이거든요. 이 도파민 분비 세포가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 소실이 되면 이제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도파민이라고 하면 행복감을 주는 물질로만 알고 네, 있었는데요. 파킨슨병에 이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파민과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어떤 걸 말하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도파민이라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는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에서 이제 전달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어떤 신경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자기 옆에 그냥 1000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내는 물질이 신경 절단 물질인데 이 도파민은 그 신경 절단 물질의 하나라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기억이나 운동, 인지 능력 같은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파킨슨병은 도파민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제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 도파민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해요. 우리 뇌에서. 그래서 뭐 기분이나 감정, 인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도파민의 양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으면 뭐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앞서 설명했지만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파킨슨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 파킨슨병에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면 파킨슨병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파민과 관련이 깊겠네요. 그럼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파킨슨병에서. 네, 근데 과학자들이 처음에 생각한 거는 우리 뇌에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거잖아요. 파킨슨병의 시기라면은. 네, 그럼 도파민을 부족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채워주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뇌에는 이제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해서 어떤 보호막 같은 게 있어요. 네,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막 같은 건데 원래 이 막의 역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뇌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막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방어막이 어떤 약물을 전달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은 이 뇌혈관 장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몸에 주입을 해도 뇌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파민의 전구 물질로 L-도파라는 물질이 있어요. 예, 이 전구 물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화학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파민을 정화되는 물질이다. 네. 그런 물질인데 이 L-도파는 이 그 장벽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이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파민 그 자체 대신에 이 BBR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 BBB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L-도파. 네,
전구체를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의 치료제를 어떤 증상 완화제라 그러죠. 예. 이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채워주긴 하지만은 뇌에서 도파민이 뭐 계속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럼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 자체를 한번 뇌에 넣으면 어떨까? 음. 뭐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일본 네. 연구팀들이 실제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 임상 일본 연구팀이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임상 시험의 핵심은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예요.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여러 차례 여기서 소개했지만은 이제 어떤 환자의 피부 세포를 줄기세포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분화 능력을 가진 세포로 전환할 세포를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의 야마나카 시나 교수가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렇게 개발한功勞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럼 유도 만능 줄기세포에 조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선구자격이라고 같은데요.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임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환자의 어떤 그 피부 세포를 채취하는 건 아니고 건강한 네.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피부 세포를 먼저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전환을 하고요. 네.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 도파민을 만드는 그 신경세포로 또 분할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파킨슨병 환자,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그 실제 환자들한테 주입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 환자의 그 두개골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서 이 가느다란 주사를 통해서 그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를 주입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팀은 이 임상 시험을 진행에 앞서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예. 이 실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연구팀은 아마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임상 시험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은 어떤 파킨슨병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치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죠.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또 주목적인 결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병에서 좀 깨어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